그러면 이번에는 검찰 소식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을 했습니다마는 꼴등으로 떨어져 버렸고 네. 꼴등했습니까? 꼴등은 아니고 꼴등은 김호수가 했었고 어쨌든 4명의 배수 내에 들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10일 날 본인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구를 해가지고 한 18일 정도 됐죠. 만에 심의가 열리게 돼서 이성윤의 운명을 판가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될 것 같습니까? 수사심의가 오후 2시부터 열리니까 우리가 녹화하는 시간에는 지금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꼴찌한 게 맞아요. 후보자인데 9명의 추천위원이 투표를 했을 때 4명을 이제 이거 추천했죠. 예. 4명을 추천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김호수가 꼴찌죠. 예, 그렇죠. 맞아요. 4명 중에는 이 김호수가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난관, 그다음에 배성범, 그다음에 구본선, 그리고 이제 그 김호수가 꼴찌인 거예요. 추천된 사람 중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후보가 원래 14명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게 이성윤이가 한 표, 2표 넣었으니까 이성윤이가 꼴찌가 맞죠. 예. 근데 순서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성윤에 대해서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이성윤이가 이제 이거 반부패 부장할 때 대검에 결국 이제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여냐 안 여냐.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소할까 말까. 요걸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성윤이가 요청했죠. 예. 근데 이성윤이가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꼼수로 이제 요청했잖아요. 네, 그렇죠. 요청했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결론만 말하면 만약에 기소해라고 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 봐요. 기소해라고 놓으면 완전히 중앙지검장이나 성진은 물 건너간다고 저는 보여요. 기소해버리면 피고인이 되잖아. 네, 피고인으로 피고인을 과연 중앙지검장에 유임하거나 대검차장으로 승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제 기소해라고 놓으면 승진도 어렵고 이제 오퍼스 된다고 저는 보고요. 수사팀 수원지검의 이정섭 수사팀하고요. 대검의 입장은요. 옛날에 이성윤이가 자업자득이에요. 이성윤이가 옛날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자기가 무시한 게 2번 있죠. 옛날에 수사심의위원회 8번 할 때는 다 따랐죠. 근데 처음으로 무시한 게 이재용하고 한동훈이죠. 그렇죠. 이재용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았는데 기소했죠.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하지 말았는데 지금까지 처리 안 하고 뭉개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자기에게 읍봅니다. 만에 하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봐요. 만에 하나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기소하지 말라고 의견 놓더라도 그럼 이게 지금 대검이나 수사팀이 따르겠느냐? 저는 안 따른다 봐요. 왜? 이성윤 너도 안 따랐으니. 따라서 저는 이게 기소는 어떤 경우든 기소를 한다. 다만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기소 의견이 아니고 이제 불기소라고 놓으면 그때는 이제 유임이라든지 승진을 시켜줄 수 있겠지. 근데 기소 의견까지 놓으면 승진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중앙지검장 유임이나 승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경우든 기소는 한다. 이 점은 이게 저는 분명하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이정섭 수사팀이나 전원관 대검차장, 총장 대행도 기소한다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된 것 아닙니까?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했고요. 하여간 이성윤 측에도 의견서를 내고 그다음에 수사팀에서도 의견서 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근데 이성윤이가 불법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치니까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저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작업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불기소로 나더라도 그게 압도적인 불기소가 아니고 뭐 한두 표 차로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팀이 그대로 이게 저는 기소한다고 보는 거죠. 이성윤도 안 따랐으니까 옛날에. 15명인데 뭐 다
충분히 식견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오늘 그때 외압을 받았다는 후배 검사까지도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증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후배 검사한테 망신살이 지금 뻗치는 거예요. 이승민은. 외압받은 검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미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있잖아요. 공익신고자가 검사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공익신고자가 다 이게 그 범죄 사실, 그 다음에 증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 다 만들어가 제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 이승윤이가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해명이 전부 거짓말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그때 수사를 못하게 막은 게 정말 이게 팩이라에 팩트로서 이게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잖아요. 자기 소명이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게 요즘 조선일보 뭐 양홍근 기자도 단독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게 그 수사 그 위원들이 15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회의를 해보면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기소하라고 놓을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박범계 법무장관도 오늘 수사심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보면 뉘앙스가 이성윤은 이제 뭐 버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싹 들어요. 그러면 뭔가 얘기를 또 한마디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뭐냐면 재판할 때 보면 이게 배심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판할 때 그 판사들이 배심원들 국민들 의견 들어서 유무죄를 따지잖아요. 근데 제가 배심 재판도 살인 사건 2번 해봤지만요. 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면 배심죄가 성립할 수가 없죠. 법으로는 이게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다 여기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죠. 그래야만 이게 제도가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이가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17년에 박상기 장관이 문물 있을 때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8번 동안 계속 따라가지고 잘 제도가 정착되다가 갑자기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장 있잖아요. 이때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기소하지 말아 했잖아요. 10대 5였어요. 10대 5. 근데도 이게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제도가 이제 유명무실화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혁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나 지금 이게 박상기 조국 추미애가 하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 개혁의 대표적인 게 수사심의위원회죠. 이걸 무시한 게 현 정권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게 검찰 개혁을 입에 오르내리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뻔뻔한 겁니까? 후한무치한 거죠. 자기들이 개혁한다고 제도 도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수사심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는 적절하게 합리적인 결론이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성윤이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4개월 동안 수사를 제일 끌어온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소환이 중앙지검에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사안은 명백한데 그동안 서초 경찰서가 좀 덮으려고 했던 것 같고 봐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외압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검찰에서 소환을 조율 중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방침이 섰다고 봐야 하고 또 증거라든가 증언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겠죠.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꼭 그 우리 법률 그 로마법의 격언 중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5개월입니다. 5개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야 될 사건입니까? 택시기사에게 그 뒤에서 그 운행 중에 폭행한 거 분명하잖아요. 다 뭐 CCTV. 그리고 이게 그 블랙박스 CCTV 핸드폰 다 이게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블랙박스 보려는데 안 본 걸로 처음에 하다가 증거 인멸하다가 그 이제 그 복원하러 가가지고 기사가 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명백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고요. 이 수사는 이제 그 투트랙으로 진행돼요. 경찰하고 이제 검찰 형사 5부에서 이제 그 이용구 수사하고 이제 경찰도 경사가 그 수사했던 경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용구 부탁인지 뭔지 직무유기행도 맞잖아요. 수사 제대로 안 했죠. 따라서 이 수사가 지금 투트랙으로 되는데 이용구는
혐의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택시기사 폭행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증거인멸교사. 예. 이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냈거든요. 증거인멸해달라. 예를 들어 이 블랙박스를 뭐 없애달라. 예. 이런 게 증거인멸교사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탁해서 교사 아닙니까? 교사라는 게. 따라서 저는 이용구의 혐의가 의외로 커집니다. 물론 이제 원래 커요. 대리기사에게 택시기사 운행 중 폭행이 큰 죄죠. 폭행 자체가 큰 거죠. 특가법에 3년 이상이니까. 예. 근데 그게 증거인멸 교사까지 붙으면요. 구속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이게 죄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은 또 그거 받아가지고 이게 블랙박스 다 없애고 했잖아요. 이런 게 특수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은 또 특수직무유기로 지금 이게 조사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그러면 일개 경사가 경찰이 지 맘대로 하겠어요? 그게 위선의 부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경찰서장이 영전했잖아요. 예. 서초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장으로 영전했죠. 그럼 이게 위선은 또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수사가 계속 위로 뻗어나간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는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도 정관 애우 논란을 빚고 있는데 법무법인 화연에서 8개월 동안 4개월간은 지난해는 1,900만 원씩 월 받았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2,9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과거에 뭐 고위직을 지낸 검찰이라든가 대법관 지낸 분들에 비해서는 뭐 월 1억 이상 막 이렇게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도 본인이 장관 대행을 하면서 정관 애우 없애는 그런 뭐 규칙인가 법까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이게 본인은 가서 일하고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요. 요거는 이제 정관 예우 플러스 후관 예우도 있다 봐요. 예. 정관 예우라는 거는 앞에 이제 그 어느 직을 거쳤으니까 예우해 주는 게 정관 예우죠. 근데 김호수는 공직이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 그렇죠. 김호수는 이제 차관 끝나고 감사위원도 2번이나 물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 뭐 전부 이게 5번인가? 5번인가 이게 그 공직에 갈 뻔하다가 물 먹죠. 노미네이트 된 거죠. 5번이나. 예. 그러니까 이제 로펌에서 볼 때는요. 로펌에서 볼 때는 이게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만 돼도 대박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잘 될 걸 보고 예우를 해주는 거죠. 여기 저는 후관 예우다. 뒤에 걸 예측하고 정관 예우 플러스 후관 예우 이런 데 형태인데요. 여기 저는 2가지가 나쁘다 봐요. 2가지가. 자, 첫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퇴임하면 몇 년 동안 못 가는 게 100억이 넘는 로펌은 못 갑니다. 매출 100억이 넘으면 취업이 안 돼요. 고위직. 그래서 김현장이나 이런 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무법인 화연이라고 있잖아요. 화연은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 대표 변호사가 신경식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화연의 신경식인데 근데 2011년도에 오래전이죠. 2011년도에 청주지검에서요. 청주지검의 김호수가 검사장 할 때, 지검장 할 때 신경세가 차장을 했어요. 차장을 했다고만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청주지검의 지검장 차장 요 2년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 갈 때 로펌의 매출이 90몇 억대가 100억 직전이야. 작년에. 근데 올해 딱 오니까 100억이 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100억이 넘으면 그때라도 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여유 있는 작은 법인에 가는 건 몰라도 100억 직전에 로펌에 취업 제한 피해서 가가지고 본인이 가서 100억을 넘어버리니 그러면 이게 이것도 편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째 하나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일을 뭐 정시 출근해가지고 했다. 저도 이게 로펌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이게 고위직이 정시 출근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어떻게 5번이나 그 노미네이트 되려면 그거 준비한다고 서류 바쁜데 무슨 자문을 하겠냐? 이름만 걸어놓은 거라고 봐야죠. 이름만 이게 걸어놓고요. 이게 정시 출근했다는 거는 조국이 아들이요. 로펌에서 이게 인터넷하고 최강욱이하고 재판 중이잖아. 예. 근데 최강욱이나 조국이도 우리 아들이 막 로펌에 뭐 고등학교부터 인터넷 하잖아. 그만큼이나 저는 믿기 어려운 거짓말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참 말이 많은 사람이네요.
뭐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 1,900이라든가 2,900이 엄청난 보수를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또 이 고위직 전직 그런 법관이라든가 또 검찰 그런 분들이 받았던 액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옛날에 안대희 대법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뭐 한 달에 1억 이상.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건을 수임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매출액이 그래되고 세금도 다 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자문료로 자기 사건에 자문료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문료만 아니기 때문에 또 단순 비교할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 정관예우의 의심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문료는요. 지금 이게 그 조은희 구청장 있잖아요. 그 남편도 이게 큰 노펌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만 한 대여섯 분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근데 이 국회의원들도 가면 조그만 방 하나 쓰게 해주고요. 자문료가 없거나 아니면 많이 주면 2, 300이에요. 많이 주면 2, 300이고 대부분 이게 없어요. 최동욱 전 총장도 뭐 300인가 얼마인가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문료는 뭐 그런 고문료로는 그러니까요. 고문료액이 보통 최동욱 정도는 500. 예. 그때 옵티머스에 이재명을 만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은 자문료가 거의 국회의원도 없어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했다 2,400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자문료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 아, 그렇군요. 저게 방정도 주거든요. 비싸고 대부분 아주 고액이라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산 사건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어요. 오늘은 뭐 본격적인 본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준비 모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뭐 지난해 1월에 기소가 돼갖고 이제 15명이 모두 기소가 됐는데 첫 재판이 열렸다는 것만 하나라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 전에 한 말 또 하게 되네요. 바로 이제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이게 그 1년 4개월 이상 준비 절차만 계속 공전하다가 예. 재판에 한 번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미리 판사가 그것도 이게 병간애가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병간애가 이게 떠나니까 이제 새로 판사 한 명 와가지고 대타로 이게 하거든요. 근데 또 병가 복귀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통 이게 3개월 병가 이러기 때문에 그건 이게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이게 몇 년 걸릴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연돼 되는가? 그 사이에 모든 증거는 인멸이 되고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보더라도 이게 저는 김명수 사법부가 얼마나 이게 김미리를 4년 동안 이게 이 자리에 박아나면서 재판을 뭉개버린 이게 바로 법치 붕괴고 김명수의 저는 잘못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권력비리 여러 사안들을 김미리 판사한테 맡겨놨다가 김미리 판사는 시간이 되고 재판 일정이 잡히니까 몸 아프다 하고 쌍겨울 병가 내고 가버렸고 그 후임으로 온 마성령 부장판사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마성령 그 우종창 씨라고 예. 유튜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좀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마성영은 아주 친한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보다 나이는 많은 선배예요. 예. 근데 그 다른 말 안 하고 옛날에 강기갑인가 그 활복 예. 그걸 이게 아마 무죄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걸 그렇게 그 유명한 운동권 출신 아, 그렇군요. 유명한 운동권에 그러니까 제보 선배고 시험 넣게 된 거죠. 우종창 기자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런 말 있죠. 쓰레기차 피하려 하더니 똥차를 만났다. 김미리 피하려다가 더 심한 사람을 저는 보냈다. 근데 더 이상 제가 비판하면 자꾸 심재철이든 제가 마성희 판사도 워낙 개인적으로 친해서 방송하다가 이게 친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더 이상 마성희 판사 선배니까 말을 안 하지만 그러게 김미리 못지않은 좌파라.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도 거짓말 대법원장이지만 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쳐놨다. 네.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어떤 권위, 명예 이런 것까지도 싸그리 이 시궁창 속에 처박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금도 이게 김명수 사퇴하라고 1인 시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게 출입차를 막았잖아요.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그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의 명수, 법복 입은 정치꾼, 반드시 그 수의복을 입도록 수의복 있잖아요. 저는 이게 끝까지 사퇴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 드립니다. 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